그러니까 안성은 지금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삼성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확정이죠. SK 하이닉스의 배우산업단지와 SK 하이닉스로 인한 발전 기대감. 두 가지의 기대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세요. 땅이 미친 농부 땅민홍입니다. 매번 방송을 제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첫 도입부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말을 시작하고 나면 계속 줄줄줄줄 말이 나오는데 첫 마디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이제 영상을 찍을 때마다 하는데 강방천 회장님의 관점이란 책을 얼마 전에 읽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 살 때 지도 보는 게 유일한 낙이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서 꿈을 꾸셨다고 하는데 저도 지도 보는 게 몇 년 전부터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지도 보면서 시간이 가는 줄 모른다라는 거,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라는 거를 느끼는 요즘인데 지도를 보면서 강방천 회장님은 꿈을 꾸셨지만 저는 이 지도로 저의 꿈을 이뤄나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에 보면 이렇게 저렇게 체크가 많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은 아무래도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오랫동안 농장도 하고 그리고 살았던 안성을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안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게 아마 올 초부터죠. 올 초부터 굉장히 많아졌는데 그래도 지금도 안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은 것 같아서 한번 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방송을 하냐면 저도 제가 땅을 사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안성을 엄청나게 돌아다녔고요. 그리고 지금도 안성을 돌아다니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서 얻은 정보들, 그 다음에 현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 부동산 사장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부분들을 적용해서 내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막 40대가 됐는데, 제 주변에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들이 없어요.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은 지금도 만나면 축구 얘기, 야구 얘기, 게임 얘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피드백이 옵니다. 뭐 이런저런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연락을 오시는 분들, 이제 예전 영상에 있는 전화번호들을 보고 연락 오신 분들하고 이 토지에 대해서, 안성에 대해서, 뭐 평택, 화성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 뭐 30분은 기본이고요. 1시간, 1시간 반이 그냥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지도 보는 것도 좋아하고 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이런 것들을 얘기 나누고 싶은데 제 주변에는 이런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한번 영상을 켜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성에 대해서 어느 쪽에 대해서 얘기할지는 사실 저한테 질문을 주시거나 제 옆에서 대화를 하게 되면 뭐 줄줄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안성 같으면은 핵심 지역인 그 보계면 라인을 사람들이 가장 이제 궁금해 하시고요. 그리고는 이제 양성면 쪽에 이제 그 SK 하이닉스 배우산업단지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양성면 지역과 그리고 공도도 sa실은 굉장히 지금 이슈도 많고 개발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이슈인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슈가 이 보계면과 그 보계면 위쪽인 원산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공도 쪽이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인 것 같아요. 공도 같은 경우는 제가 안성 토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제가 봤던 곳도 공도였습니다. 왜냐면 공도는 평택생활권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안성에서 이 경부고속도로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발전이 된 지역이었고 발전된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저도 평택을 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안성의 진살이라든지 이런 용두리라든지 이쪽 지역을 제가 한 2014년 정도 전부터 이쪽을 찾아 나섰었는데 이쪽에 대한 스토리는 아마 다음번 방송에서 한번 하기로 하고요. 아무래도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핵심 지역 라인을 궁금해 하실 테니까
아마 이 삼성 부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생기는 산업단지들, 그리고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서운면까지 한번, 서운면하고 입장 쪽까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길어지게 되면 자르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체크해 놓은 곳이 가장 핵심인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 이 라인이고요. 이 라인을 중심으로 지금 가장 기존에 핫했던 게 이 삼성이 소유한 남풍리에 무엇이 들어오느냐 라는 생각, 그게 가장 이슈였죠. 그리고 이 지역이 가장 핫해지면서 325번 국도 라인에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지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들 꺼려 하시고, 아니면 좀 이제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머뭇거리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맞고요. 그래서 지금 안성 같으면 호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기존에 지금 평택에 있는 평택의 이제 서부권, 서평택 쪽을 제외한다면 고덕 신도시와 그리고 삼성의 120만 평 개발된 고덕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왜냐하면 그러니까 안성은 지금 두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도시가 된 겁니다. 첫 번째로 삼성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건 확정이죠. SK 하이닉스의 배후산업단지와 SK 하이닉스로 인한 발전 기대감, 두 가지의 기대감이 공존하기 때문에 안성에 대한 토지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남풍리에 삼성이 땅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곳이 뭔가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감이고요. 당연히 아직까지는 확정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안성에 뭐 반도체 공장이 들어온다, 뭐가 된다라는 이제 추정과 가정하에 이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토지 투자의 상승 1법칙은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팔아라잖아요. 그러니까 안성은 이미 소문이 돌았고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단기간에 굉장히 지가 상승이 이런 핵심 지역인 보계면의 도로 중심, 그리고 도기동, 가연동, 현수동, 그리고 종합운동장 주변이 굉장히 많이 오른 것을 알 수도 있고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지도를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의 도로 중심, 도로 라인, 그리고 안성 지역을 계속 돌면서 그곳에 얼마의 거래가 됐는지, 그리고 대부분의 물건들,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의 물건들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대충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판단을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성 같으면 저도 약간 삐진 게 안성에 토지를 사려고 하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텐데, 집값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 저도 평택도 보고 화성도 보고 용인도 봤는데 가장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사장님 분들도 매도 측에서 다 변심이 일어났지 매수 측에서 변심이 일어나는 건 진짜 한 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하소연을 하실 정도로 안성이 땅을 참 소유하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두 가지 측면에서, 내가 땅을 가진 사람 측면에선 당연히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리고 사고 싶은 사람 입장에선 싸게 사고 싶은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조금 비싸더라도 사겠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주분들이 마음이 뜨는 게 뭐냐면, 이게 뭐 120에 거래하기로 했는데 다른 부동산에서 125나 130에 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근데 대부분이라 이제 많이들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좋은 가격에 팔고 싶고 파셔야 되기 때문에, 안성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땅을 팔 때 세금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뭐 몇백 몇천이 아니라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덩어리가 이제 이런 안성 같으면 뭐 한 필지가 보통 500평에서 1000평 정도는 되니까요. 그러니까 작은 필지의 원형지가 이런 지방, 그러니까 경기도권이라도 안성 같은 경우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평택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억 단위가 되기 때문에 꼭 비용이 들더라도 세무서,
시청 근처 같은 데 가셔서 세무소에 가서 꼭 그 세무사님들과 꼭 그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이 들더라도 어느 정도 산출, 내가 그 토지를 팔았을 때 비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하면 가장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일례로 내년부터 지금 농지법이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거의 확실시 되다 보니까 이 농지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이 너무 복잡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올해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아서 한 30%, 20%에서 30%가량의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데 내년이 돼버리면 절세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뭐 내가 올해는 만약에 이 땅을 100만 원에 팔면 얻을 수 있는 수익이 10억이라면 내년에는 130, 140에 팔아야 내 손에 쥐어지는 게 10억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법 개정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되고요.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똑같은 겁니다. 농지법 개정, 그리고 내가 이제 이 땅을 사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과연 이 땅을 누가 사줄 것인가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영순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팔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성 같으면요, 지금 농지증을 잘 안 내줘요. 안성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화성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 지도상, 자 이게 네이버 지도죠. 직선 거리로 30km나 연접된 지역이 아니면 이제 전답을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농업진흥구역은 아예 살 수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가장 이슈가 되는 이 안성의 저가 저수지 기준으로 해서 한번 반경을 재볼게요. 3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반경을. 자,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삼성의 이슈도 그렇고 뭐 SK 하이닉스의 이슈도 그렇고 결국은 서울에 살고 계신 서울의 투자자분들, 돈이 있는 아파트를 파는 자금들 이런 게 있는 분들이 대부분 수도권, 그 중에서도 수원시나 수원의 안쪽 이 섹터 서울에 사시는 분들일 텐데 이제 앞으로 전답, 과수원, 농지를 이제 제촌자경이죠. 제촌자경하지 않으면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연접 지역 30km 내의 지역이 아니면 농지를 살 때요 굉장히 까다롭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지법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관련된 것들은 이제 전문 또 세무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한 영상들이 아마 유튜브나 블로그에 있을 테니까 꼭 그런 걸 참고하시고요. 지금 농지 투자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뜨거운 감자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핵심 지역은 어떻게 해서든지 뭐 주소지를 이전하시던 진짜 재촌작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주소지를 옮겨서라도 토지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서울 생활 내가 서울에 진짜 살 건데 그런 걸 포기하면서 땅 투자 때문에 이사 오시는 분들은 정말 극소수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안성에 토지를 사시려는 분들도 토지 투자에 대해서 특히 전답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셔야 되는 시기가 됐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핵심이 되고 있는 삼성의 남풍리, 그리고 또 뜨거운 감자죠. 동신일반 산업단지가 들어오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맞춤 IC 바로 붙어있는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간이 금방 가버리네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자, 삼성이 소유한 남풍리는 1999년에 삼성생명이 소유한 부지가 맞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곳이 왜 이슈가 되었냐? 바로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그 스마트 IC가 생깁니다. 그리고 306번 지방도가 이 삼성의 앞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아무도 살지 않고 있는, 아무도 살지 않진 않죠. 정말 극소수의 사람들만 살고 있는 이 325번 지방도 라인에 이 남풍리까지 벌써 4차선 도로가 내년이면 개통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4차선 도로가 생길 이유가 있겠냐? 라는 추측이라고 할까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삼성의 남풍리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렇게 큰 그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스마트 IC 휴게소가 생긴다는 건 알지만 이곳에 스마트 IC가 생겨서 도로가 이쪽으로 해서 지금 306번 지방도로에서 확장이 되는데, 지금 또 이제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아직 뭐 정해진 건 없지만 지금 이쪽에 임장을 자주 다니시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306번 지방도로 또 아직 확장이 안 돼서 모르겠지만 지금 기존에 이렇게 이 도로를 타고 쭉 내려와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풍리, 그리고 지금 가율리에 가율일반 산업단지가 한 28만 평 정도 또 지금 물량 배정이 예상 중인데, 이곳 라인이 너무 돌아가다 보니까 이거 직선화를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안성시 2021 그 도시개발 계획, 2021 계획에 보면 그 안성시 지금 양성면에서부터 그 북부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 시에서도 계획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4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아직은 미정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도로가 대략 그려보겠습니다. 모든 계획은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확정적인 건 아니고요. 대략 안성시에서 처음에 올해 2월에 그렸던 그림이 대략, 이거 대략입니다. 이거는 대략 요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이 도로가 이제 확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도로로 해서 여기 양성면에 가보시면 제가 이제 이쪽 토지를 또 살려고 해서 좀 알고 있는데, 요 라인이 이제 직선화가 이렇게, 직선화가 대략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거는 거의 확정적이고요. 지금 양성면에도 가보면 일부 곡선 구간이 이렇게 직선화가 지금 직선화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그루터기가 있는 요 어죽집 있는 쪽 라인하고, 그다음에 이쪽 라인도 이렇게 직선화. 사실 이 구간은 그렇게 곡선도 아닌데 또 직선화가 추진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공도 쪽에서 덕봉리를 지나서 이제 명목리 쪽으로 해서 당연히 지금 추곡리에 한화와 지금 안성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이 추곡리에 연결이 되겠죠. 당연히 이 부분은 당연한 걸로 보여집니다. 연결이 되면서 이 구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삐뚤삐뚤한 곡선 구간들이 이것도 어떻게 직선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곡리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일단 계획이 있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보니까 이 계획이 일부 변경이 됐습니다. 이걸 취소시키고요. 보면 이 도로에서 아무래도 이 구간을 직선화 시키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랬는지 대농리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요 306번 지방도에 붙이는데, 요 고3 저수지 요 고3 수변 라인으로 이렇게 붙여서 일부 구간은 지금 요 구간을 활용을 해서 이쪽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가율일반 산업단지 추진되는 쪽으로 연결이 되는 것,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 계획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경이 되거나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을 쭉 뒤져보니까 왜 이 라인으로 가는가라고 해서 봤더니, 우리가 보통 도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완전히 새로 내는 도로들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도로를 활용하면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확포장 공사라고 하는데 훨씬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시간도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구간도 보면 소록길이지만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요 라인으로 해서 이렇게 소록길이 지금 이 네이버 지도상에는 여기까지만 연결되고 끊기는 걸로 나오지만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 길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 소록길이 아까 그 소록길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길을 아무래도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부간선도로가 이제
예정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도로를 확장하고 그리고 가요일반 산업단지와 이 325 국도랑 연결하려는 도로들이 계획이 되느냐 보면 당연히 이 지금 방축리의 산업단지는 아직 확정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이곳에 사시는 현지인분들이 일부 토지 보상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뭐 이건 확실한 거고요. 추곡리에 생기는 건 확실한 거고요. 추곡리에 23만 평 그리고 이 방축리에 한 28만 평 가량이 거의 확정되어졌다. 거의 확실시 발표만 되지 않았지 토지 보상까지 이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산업단지는 바로 위에 있는 SK 하이닉스의 배우 산업단지이니까요. 그러니까 왜 SK 하이닉스가 왜 안성의 배우 산업단지를 100만 평가량 줬는지는 대략 뭐 80에서 100만 평가량인데 줬는지는 아마 다른 영상들을 보셔서 많이 아실 거예요. 네, 아무래도 고삼저수지에 오폐수를 방류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안성시에 그 산업단지 물량을 최우선으로 이제 그 배정을 해준 건데 요 두 개를 합치면 23만 평, 28만 평이면 50만 평 가량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단지와 연계가 돼야겠죠. SK 하이닉스로 이제 왔다 갔다 하려면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이 도로가 2차선이긴 하지만 정비가 또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 가요일반 산업단지와 또 연계도 되고 SK 하이닉스랑도 그래야 연계가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남풍리에 투자하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예상하시거나 좀 그렇게 됐으면 하고 소망하시는 게 이 남풍리도 이제 삼성부지는 굉장히 너무 산이기 때문에 여기를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것도 그냥 제 생각 정도고 그리고 이 이제 주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종합해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 높은 곳은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좀 평지 위주로 해서 이쪽을 수용을 해서 삼성이 들어오지 않겠냐. 그런데 가요일반 산업단지도 지금 28만 평 정도 확장 예정을 한 거 보면 이 두 개가 연계가 돼서 이쪽에 삼성이 들어오지 않겠냐. 삼성의 어떤 신사업, 뭐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요, 바이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곳에 투자하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건 이쪽에 계신 부동산 그 선생님들도 말씀하시는 건 삼성의 반도체가 여기에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면 이 동신일반 산업단지는 뭐냐? 이곳은 삼성이 남풍리에 들어오게 되면 협력업체 부지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제가 이 지도를 계속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면서 평택을 가봤습니다. 자, 평택의 삼성 반도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지제역세권으로 개발이 되고요. 요렇게 지금 요 지역이 그러니까 동고리, 방축리, 지제동 일대가 48만 평이 수용이 됩니다. 여기가 뭘로 수용되냐면요. 삼성의 협력업체 부지로.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똑같이 48만 평이에요. 보면 동신일반 산업단지도 보면요. 지금 대략 이 동신리 일대인데 48만 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고 이거는 예정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벌써 이 동신리 같으면은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안성시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손꼽히는 곳 중에 하나가 동신일반 산업단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안성시에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이제 또 생각을 해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은 그러니까 1등 기업과 2등 기업의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SK 하이닉스가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리 준비하고 어떤 작업을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의 힘을 빌려서 이 지역에 들어와 있는데 삼성 같으면요 정말 소리 소문 없이 몇십 년을 준비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면 제 생각은 또 이래요. 삼성이 지금 와서는 그게 준비한 건데 남풍리에 대해서 제가 한 2년 전에도 또 영상을 올린 것들이 있지만 1999년에 납골 땅을 하기 위해서 삼성생명이 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생각이 여러 번 바뀌긴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삼성이 거짓말한 것 같진 않아요.
진짜 납골당 하려고, 납골당 만들려고 남풍리를 샀던 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삼성생명이잖아요. 음, 보험회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위쪽을 보면요. 안성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이 안성 추모공원이 굉장히 잘 돼 있는데요. 이거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천주교에서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곳이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안성 추모공원이 불과 남풍리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죠. 그러니까 1999년 그때는 정말 안성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가장 시골이 이 고삼저수지 일대의 동평리 북가현이었고요. 용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 이쪽 독성리, 중릉리, 목신리 일대에 였습니다. 원산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낙후됐고 교통시설, 교통도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정말 삼성생명에서는 말 그대로 정말 납골당 하려고 이 부지를 사놨다가 세월이 흐르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어떤 그 계획이 잡히고 그러면서 원래 중앙대 뒤쪽으로 날렸던 민자로 원래 계획되어 이 서울 세종 고속도로는 최초에 민자로 계획되어져 있던 고속도로였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도계면 쪽 동쪽으로 약간 치우치지 않고 중심부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 뒤쪽으로 해서 지나가는 걸로 원래 계획이 되었다가 이게 이제 국책사업으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흐름이 바뀌게 됐는데 물론 삼성의 입김이 있었을 수 있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네, 이거는 네, 추측이고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1999년에 정말 납골당 부지로 이곳을 사놨는데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 소문은 지주분들이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 부동산 사장님의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냥 누군가가 어, 안성에 에버랜드 같이 동물을 만드는 거 아닐까? 라고 했던 게 정설이 되어져 버리면서 이곳에는 제2의 에버랜드가 들어온다라는 소문이 2000년대 초반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안성 시민들이 공공연하게 아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삼성에서는 이곳을 처음에는 납골당을 하려고 샀다가 어떤 시대의 흐름 그리고 도로가 개설이 되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이 삼성의 수요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대한 이런 수요가 폭증을 하게 되면서 삼성에서 살았던 부지들이 저도 얘기를 들어보면 거의 많이 국내에 있는 삼성 부지들을 처분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삼성에서 토지를 다 매입해서 기부 체납까지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곳 그러니까 안성이 남풍리 같으면 삼성에서 추가적으로 매입한다라는 소문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죠. 뭐 얼마 전에 뉴스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될 정도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곳 같으면 뭔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SK 하이닉스가 원삼에 들어올 때도요. 소문이 돌았고 도면까지 돌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믿지 못했고 사실 믿을 수가 없죠. 뭐 구미로 가네, 청주로 가네, 이천으로 가네라는 그 소문도 공공연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 측에서 연막 작전을 펼칠 수도 있는데 어떤 게 진실인지 그 시장에서 돌고 있는 이 소문의 진실 어떤 게 정확한 정보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또 역정보를 흘리기도 하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지금 추가로 이런 땅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건 아무래도 그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이렇게 할 정도면 아무래도 고위급에서의 있던 정보들이 조금씩 이렇게 말이라는 거는 결국 그 영원한 비밀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소문이 나면서 알려지지 않았나라는 이제 추측인데 어쨌든 근데 그 추측이 여러 가지 정황과 상황으로 봤을 때 현실일 수 있겠다라는 너무 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도로죠. 그래서 모든 도로까지는 아니고 이 도로들이 남풍리를 향하고 있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삼성 같으면 제1기업으로서 정말 어떤 큰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거 없이 정말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끝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쪽 남풍리에 일부 이장님들 말씀을 들어봐도 그냥 그렇게 막
헐값에 뭐 싼 값에 이런 땅들을 매입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시세에 맞는 뭐 어쩌면 오히려 어느 정도 뭐 달라는 대로 줬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걸 봤을 때 삼성은 그런 걸 봤을 때 남풍리의 발표가 좀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물론 남풍리에 투자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얼마 전에 또 방송이 하나 나왔잖아요. 그 미국에 삼성이 20조 미국 투자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이게 불과 7시간, 8시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지금 미국에 또 파운드리 공장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안성 지역의 호재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삼성에서 이거 발표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벌써 했겠죠. 근데 물론 그 삼성에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지주 작업이라든지 해서 아마 삼성 같으면 1대1로 아니면 정말 그 지주들 진짜 하나하나 붙어서 이제 토지 작업이 다 끝나고 그러고 나서야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곳에 이제 어쨌든 토지 투자를 하시는데 막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보려고 하시진 않았을 거고 이쪽에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잘 투자를 잘 해놓으셨다면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고 계속 얘기들이 흘러나온다는 게 좋은 일이 뭐 10년 안에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물론 삼성이 아니더라도 IC가 개통되는 것만으로 해도 이쪽은 좋아지고 그리고 바로 위에 확실한 건 SK 하이닉스가 들어온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SK 하이닉스에서 내려오는 외길이기 때문에 이 57번 국도 라인과 325 국도 라인은 분명히 좋아질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또 주의해야 될 점은 당연히 기존의 이 도로가 4차선이 되면서 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위쪽으로 나는 도로가 밑에 쪽 지금 사실 지적 편집도를 봐도 이쪽 라인으로 해서는 도로가 어떻게 개설될지 모르겠어요. 특히 이 원삼 같으면 이 좁은 이 계곡 같은 구역이 있잖아요. 이 협곡 같은 구역. 이 구역을 어떻게 넓힐지, 어떻게 도로가 날지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무래도 정말 이제 내년부터 토지 보상이 들어가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공탁 걸고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난리가 날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인부분들도 많이 올 텐데 물론 이 핵심 지역에 많이 가고 북쪽이나 뭐 배감 쪽으로도 많이 가겠지만 아무래도 안성 쪽으로도 일부 유입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 지역도 어떻게 도로가 확장이 되고 개설이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이 위쪽 같으면 지금 요 남풍리까지는 4차선이지만 위쪽 같으면은 요 지금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목신리에서부터 북가현리까지 라인 아니면 그 위쪽 라인까지도 4차선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얘기가 많아서 이쪽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토지 투자하시는 데는 굉장히 이제 유의하셔야 될 부분이 그 수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또 수용이 될 위험도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대박 아니면 쪽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손해를 볼 수가 있는 게 토지 투자에서의 이 수용입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한 3일 전인가도 남풍리에 갔다 왔는데 이곳에 남풍리 가니까 벌써 이미 일부 도로가 개설이 됐더라고요. 이 로타리 부근에 가보면 여기 안 보이네 아직은. 로타리 부근에 벌써 그 회전 로타리인데 이 남풍리로 지나가는 2차선 도로가 이미 만들어진 것들을 일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카카오 지도로 볼까요? 카카오 지도는 조금 빠르니까 한번 카카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부 벌써 이 남풍리로 325번 국도와 306번 지방도가 만나는 크로스되는 요 지점에 일부 벌써 도로가 한 100m 정도 개설이 된 것 같더라고요. 자, 굉장히 느리네요. 이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다시 네이버 지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도로까지 개설이 됐어요. 근데 보면 이쪽에 가보면 지금 2차선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 여기서 이제 우회하는 도로를 나기 위해서 이 로타리 부근에 지금 일부 수용되는 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평지로 원래는 십자 교차로로 원래 계획이 되어져 있다가 이게 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이곳이 약간 뚝으로 해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뚝이 돼버리면서 로타리가 돼버리면서 이 306번 지방도가 이쪽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뚝으로 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 일부 수용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곳이 이제 십자 교차로로 이제 계획된 걸 알고 그분은 사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수용이 돼도 좋다. 나머지 토지만으로도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그곳이 대략 뭐 정확한 금액은 좀 그렇고 만약에 100만 원에 샀다면 수용가가 50만 원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게 그 도로 계획이 되기 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도로 계획이 일부 이미 있었고 그것이 수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개인은 그 큰 그 수용이 되면서 그 손실이 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토지도 뚝 밑이 돼 버렸잖아요. 도로에 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안타까운 이야기도 좀 들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지 투자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수용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용돼서 대박 났다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그 할아버지 세대 때 사놨던 땅들이 토지가 보상되면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쌌을 거잖아요. 뭐 적게는 몇만 원부터 많게는 뭐 몇십 몇백까지. 그러니까 이 지역 같으면 기존에 부모님 때부터 갖고 있었으면 뭐 몇십도 굉장히 쌌을 거잖아요. 뭐 몇십만 원대였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내가 이쪽이 이슈가 되다 보니까 나는 이제 한두 번 손바뀜이 됐을 때 샀는데 그런 것들이 토지 보상을 받게 되면 내가 산 것보다도 아무래도 적게 받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 그렇다면 요 동신일반 산업단지 자, 동신리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36분이 지나서 그러니까 동신리에 대한 이야기와 공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방송에 영상을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땅에 미친 농부 땅민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